네, 저번 시간에는 종합위험과 특정위험 보상 조건 뭐 그런 거 대해서 조금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그 보장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농작물 제약에 보면 이제 보장 방식에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 있고, 과실 손해 보장 방식이 있고, 생산비 보장 방식이 있고, 농업 수입 보장 방식이 있거든요. 요 네 가지가 좀 크게 나누면 이 네 가지, 여기다 저가전 종합 방식도 있는데 요건 이제 좀 차치하고, 크게 나누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수학 감소, 여기 이제 보장이 빠졌는데, 수학 감소 방식이라는데, 보장 방식이라고 해요. 보장 방식, 수학 감소 보장 방식.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은 뭐냐? 말 그대로, 그냥 문자에 답이 있어요. 수학이 감소한 부분을 보장하는 방식이에요. 수학이 감소하는 부분. 그러면, 수학이 감소는 했어요. 감소를 했으면, 뭐 대비 감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대비 감소. 요거. 이 기준이 되는 거. 그게 평년 수확량이에요. 평년 수확량 대비 실제 수확량이 그 감소한 비율을 보상하는 것이 수학 감소 방식이거든요. 실제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과 실제 수확량 차이를 보장하는 방식이에요. 즉 재해로의 수확이 감소한 부분을 보장하는 방식이거든요. 이 기준이 평년 수확량이 된다는 거예요. 기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공부 처음 하신 분들은 평년 수확량이 뭔가 할 텐데, 평년 수확량이라는 것은 보험 가입 시점에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 수학기 때 수학량을 예측한 거예요. 수학량이 얼마나 될 것인가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예측. 이렇게. 그 예측은 어떻게 하냐? 과거 통계 5년 자료를 갖다 평균으로 해서 예측을 해요. 예측을 해서 이게 평년 수학량은 기준을 만들어준다고. 이 기준을 만들어줘가지고 이거하고 실제 수학량하고 차이를 이렇게 보상하는 게 수학감소 보장 방식이거든요. 보장에다 써놔요. 보장을 내가 좀 빼먹었네요. 그러면은 자, 정상적인 벼면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요거하고 이게 이럴 때가 이제 수확량을 우리가 평년 수확량이라고 그래. 평년. 이럴 때가 이제 그 가입 시점에 이런 상태일 것을 예상해서 예측해 놓은 게 평년 수확량이에요. 재해는 있는데 기본적인 재해 외에는 큰 재해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재해가 와버렸어요. 막 태풍 왔고 다 쓰러졌잖아요. 쓰러졌으니까 이때 수확량 있잖아요. 이 수확량. 이 수확량은 요게 만큼 해서 당연히 이게 수확량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다고 수확을 전혀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일부 수확은 할 수 있어요. 수확량이 줄었단 말이에요. 이 차이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이 차이. 이것을 수확 감소 방식이라고. 수확 감소 방식. 예를 들면 이제 평년에 수확하는 평년 수확량이 10,000kg 하고 피해 발생수 수확량이 5,000kg 차이면 이 차이를 보장하는 것이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에요. 수확 감소 방식이라고 하는데, 수확 감소 방식을 그냥 보장 방식, 내가 방식이라고 써놨으니까 보장 방식을 좀 이해를 하세요.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수학감소 보장 방식.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농작물 중에서 거의 다 수학감소 보장 방식이에요. 몇 개 빼놓고 거의 다 수학감소 보장 방식이거든요. 뭐, 과수작물, 논작물, 밭작물,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수학감소 보장 방식이에요. 이게 주종이다, 주가 수학감소 보장 방식이에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과실 손해 방식이 있는데, 이제 과실의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을 보장하는 방식이거든요. 요게 진짜 실손 보상이에요. 실제 손해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과일이 이렇게 쫙 있어요. 요렇게 있고 과일이 나무에 쫙쫙쫙 이렇게 열려요. 여기 열리고 이렇게 과일들이 여기 열리고 여기 열리고 여기 열리고 여기 열리고, 이게 과일이에요. 과일. 이게 사과라고 생각해봐요. 사과들이 이렇게 쭉 열렸어요. 이렇게 열렸는데 이제 재해가 딱 왔어요. 사과들이 이렇게 딱 열렸는데, 그러면 우박이 왔다고 봐요. 요만큼 패이고 이렇게 피해 본단 말이에요. 이만큼씩 피해. 뭐 피해를 안 본 부분도 있고 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고 낙과도 된단 말이에요. 낙과 땅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또 상처 입고 막 피해 볼 거 아니에요. 요런 것들만 실제로 찾아내서 보상하는 거. 근데 요거를 요만큼 어떻게 찾아내요? 요거를 저기 피해 구성률이라는 거 있어요. 피해 구성률이라는 걸 구해요. 피해 구성률을 산출하거든요. 산출해서 그만큼 감소량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감소된 부분 있잖아요. 감소된 부분을 감소량이라고 하는데, 감소량. 여기
이게 상처받고 감소된 부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피해 구성률. 이게 평균치로 찾아내갖고 그만큼만 보상을 하는 것을 갖다가 과실손해보장 방식이라고 해요. 실제로 손해난 부분을 보상하는 거. 이게 수확이 감소된 부분이 아니죠. 과실이 직접 손해본 부분을 보장하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진짜 실손보상이죠. 실제로 손해본 만큼 보상하는 거거든요. 자, 요렇게 과실손해보장 방식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과실손해보장 방식의 대표적인 것도 적과 종료 후에요. 적과 종료 후. 이게 적과전 종합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적과전 종합에서 적과 종료 후에 과실손해보장 방식으로, 여기도 이제 과실손해보장이란 말이 다 빠졌는데 보장을 붙여줘요. 과실손해보장 방식이 적과 종료에 이제 과실손해보장 방식으로 한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 방식은 작물 재배 투입된 비용을 보장하는 방식이거든요. 쉽게 해서 원가 보장 방식이에요. 원가 보장 방식이거든요. 생산비 보장은 자, 우리가 이제 작물을 재배하는데 요거 먼저 잠깐 공부를 하죠. 요렇게 작물을 세 개 영역으로 나눠요. 요렇게가 준비기라고 그래요. 준비기. 요게 이제 저기서 정식을 해요. 정식을 하고, 이게 생장기라고 그래요. 생장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근데 수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수확기라고 그래요. 수확기. 이 수확 캐시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준비기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생산비 보장의 대표적인 것이 고추거든요. 고추인데, 고추를 원래 여기다 이제 모판 같은 데다 이렇게 심었다가 여기다 이렇게 이제 밭에다가 나중에 옮겨 심거든요. 이렇게 옮겨 심는 거거든요. 이 옮겨 심는 걸 정식이라고 그래요. 정식. 이렇게 옮겨 심는 걸 정식이라고 그래요. 정식. 준비기는 정식할 때까지 뭐 밭도 갈고 논도 갈고 씨도 뿌리고 막 요런 뭐 준비하는 단계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 밭에다 정식할 때까지, 실제로 심을 때까지 기간을 준비기라고 그래요. 준비기. 그 다음에 생장기라는 건 정식해서 수확 개시 전까지를 생장기라고 그래요. 작물이 성장하는 기간을 생장기라고 그래요. 수확기는 수확하는 기간을 갖다 수확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생산비 보장에서는 우리가 보장하는 것이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자. 여기서 여기까지 투입된 비용만 보장해요. 여기서 투입된 비용을 보장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보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 사고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나버렸어요. 여기서 나버렸으면 이 시점까지 투입된 비용이 어디요? 준비기에서 요만큼 비용이 투입됐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장을 해요. 사고 시점까지 투입된 비용을 이렇게. 수확기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사고 없고, 만약에 수확기 때 사고 났다고 봐요. 수확기 때 이 시점에서 처음 사고 났어요. 사고 났으면은 수확기 때는 이 투입된 비용을 회수를 하거든요. 여기 하는데 한 여기까지 지금 70% 수확을 했어요. 70% 수확하고 30%를 미수확했어요. 미수확. 앞으로 수확을 더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는 지금 회수를 하는 거거든요. 계속 회수 단계거든요. 회수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투입된 비용 있잖아요. 투입된 비용에서 70%는 회수됐다고 보고 30%만, 여기 30% 미회수된 부분 있잖아요. 이 투입된 비용에서 미회수도 30%만 보상을 하거든요. 자, 요렇게 보상하는 게 생산비 보장 방식이요. 생산비 보장 방식으로 보장하는 것은 대표적인 게 고추요. 고추고, 그 다음에 시설작물들도 다 생산비 보장으로 해요. 시설작물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생산비 보장 방식이요. 자, 그 다음에 수입 보장 방식이 있는데, 수입 보장, 가입 당시 가입과 수확계약 차이와 그 다음에 수확 감소를 동시에 보상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수확이 감소된 부분과 가격 하락 부분 있잖아요. 가격 하락 부분. 이걸 동시에 보상해요. 동시 보상. 그러니까 좋은 상품이죠. 이게 피해가 와갖고 수확이 감소됐으면 수확이 감소된 부분하고, 가격 하락인 것은 뭐 가입 당시 가격을 기준가격이라고 그러거든요. 가입 당시 가격 가입 당시 기준가격이라고 수확기 때 가격을 수확기 가격이라고 그래요. 근데 원래 우리 농사가 보면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뭐 하나 잘 돼가지고 뭐 마늘 농사가 잘 돼갖고 막 비쌌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많이 심거든요. 많이 심으면 또 가격이 폭락해요. 딱딱딱. 그런 것들을
그 대비역에서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기준 그 가입 당시 가격이 10,000원이었어요. 킬로그램당 10,000원이었는데 사고 당시 가격이 5,000원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요럴 때 농민들 그냥 피해가 많이 보니까 이걸 또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재해가 왔어요. 재해로 갖고 이게 또 피해 본 부분도 보장을 하고, 그래서 이게 상품이 아주 좋죠. 두 개를 같이 보장해 주니까 이쪽에. 근데 만약에 재해가 없었어요. 그러면 가격 하락분만 보장해요. 가격 하락분만. 또 가격이 10,000원에다 15,000원으로 올랐어요. 15,000원 올랐으면 가격 하락분은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건 보상 안 하고 수확 감소분만 또 보장하고, 요렇게 해주는 게 수익 감소 보장 방식이에요. 여기다 농업, 정확한 용어는 농업 수입 보장 방식이거든요. 농업 수입 보장 방식인데, 자, 요렇게 그 보장 방식을 이렇게 나눈다는 거. 이 용어를 내가 정확히 안 써주는 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정확히 좀 해드릴게요.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요.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고, 여기 그 다음에 가실손해 보장 방식이고, 가실손해 생산비 보장 방식이고, 농업 수입 보장 방식이요. 농업 수입 보장 방식. 이렇게 조금 기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품목별로 이제 평가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은, 저가전 종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저가전 종합이니까 처음에, 저도 처음 공부할 때 저가전 종합을 설명을 하려고 되게 헷갈렸거든요. 저가전 종합이 뭔가? 적과를 해요, 적과를 하고, 그 다음에 적과라는 것은 뭐냐면, 과일 솎아내버리는 거예요. 과일 솎아내는 거. 과일이 이렇게 있으면, 사과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한 가지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씩 붙었거든요. 이렇게 막. 사과가 이렇게 많이 붙었어요. 많이 붙었으니까 많이 수확하면 좋지 않는데 안 좋아요. 이거 영양분을 나눠 가지기 때문에 이게 다 솎아내버려야 돼요. 이거 한 4개 솎아내버리고 하나만 남겨. 하나만. 요거 내일 다 이것도 솎아내버리고 다 솎아내버리고 하나만 남겨. 하나만. 요런 거를 적과라고 그래. 적과. 과일 솎아내버리는 거요. 보통 적과는 사과 배는 6월 말까지 해야 돼. 적과를 6월 말까지. 단감 떫은 감은 7월 말까지 적과해야 되고, 역대까지 다 솎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적과를 기준으로, 적과전 종합이라는 것은 적과를 기준으로, 적과 전에는 종합위험으로 보장하고, 종합위험. 적과 후에는 특정위험으로 보장해요. 특정위험. 특정 7종. 특정 7종으로 보장하는 게, 여기 뒤에 가면은, 이게 이제, 보상 재해는 내가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요렇게 보상하는 거, 특정위험으로 보상하는 거, 요게 갖다가 적과전, 이 상품을 갖다가 적과전 종합이라고 하거든요. 적과전 종합. 처음에 공부할 때 적과전 종합이 뭐야? 근데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적과전 종합이라고 하거든요. 잠깐 얘기하면은 이게 7종, 이게 적과전 종합이니까 수학 개시지는 종합위험을 보장해요. 종합위험. 여기도 평년 착과량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저기를 적과전 종합에서 이거를 예측을 해놓은 거가 평년 착과량이에요. 평년 착과량. 평년에 얼마나 착과가 돼 있냐. 이거 평년 착과수에다 과중을 곱하면 착과량이에요. 이걸 제가 적과 후 착과량이라고 그래요. 적과 후에 얼마나 과일이 달려 있냐, 나무에. 이걸 적과 후 착과량이라고 그래요. 이게 종합위험으로 보장하는데, 종합위험을 볼 때 적과전 전에 평년 착과량과 적과 후 착과량의 차이를 보장해요. 차이. 여기는 얼마라는 의미에서 적과전 종합은, 적과전은 수확감소 방식이에요.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거든요. 이쪽에. 적과 후에는 과실의 직접적인 손해본 것을 보상해요. 이건 과실 손해보장 방식이에요. 이게 방식이 이렇게 나누거든요. 적과전 종합이. 자, 그래서 적과전에는 이게 수확감소 방식이고, 적과 후에는 가실 손해 방식이다. 과실 손해난 부분을 보상을 한다. 이게 적과전 종합이에요. 그 다음에 가수, 포도복숭아 자두들 있고, 논작물, 밭작물 있잖아요. 밭작물에는 고추 등 생산비 보장을 제외하고, 밭작물에는 수확감소가 있고, 밭작물, 저 뒤에서 보겠지만, 밭작물에는 수확감소 보장이 있고, 수확감소 보장이 있고,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이 있고, 인삼, 작물 특점이 시설 종합위험이 인삼이 있거든요. 인삼.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여기서 생산비 보장이 있잖아요. 여기에 고추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고추. 요거 제외하고, 이거 전부 다 수확감소 방식으로 보장하고 있어요.
뒤에서 또 자세히 한번 볼게요. 이런 거 있다 하고. 과실에는 복분자와 감기 로드인데, 이거는 과실 손해 방식으로 보장해요. 과실 손해 방식으로. 여기 과실. 그 다음에 무화과는 수확개시는 수확감소와 수확개시는 과실 손해 방식으로 이렇게 보장한다는 거, 이렇게만 아시고. 생산비용 고추, 브로콜리, 버섯, 시설작물 있잖아요. 요거 다 생산비 보장 방식으로 하고. 자, 뒤에서 한번 더 볼게요. 가축은 이거 실손평가 방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실제 손실하는 것을 보상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평년수확량은 보험가치 시점에 수확기 예상되는 수확량을 예측한 수확량을 그러고, 요거는 보험가시점에 수확기 예상되는 수확량을 예측해놓은 수확량이야. 이게 말이 좀 두 개 써졌는데, 평년수확량 보험가입 시점에 이쪽에 보험가입 시점에 수확기에 예상되는 평년 수확량 다시 한번 해줄게요. 보험 가입 시점에 여기서 보험을 가입해요. 보험 가입 시점에 수확기에 예상되는 수확량을 갖다 평년 수확량이라고 그래요. 평년 수확량. 이게 예측하는 거 시점에서. 이게 사고가 발생할 것 반영 안 하고 예측하는 것을 평년 수확량 그래요. 요거 평년 수확량 용도는 어디다 쓰냐? 보험 가입 금액 설정 및 피해율 산정의 기준이 돼요. 기준. 요렇게 조금 하나 알아놓으시고, 자, 요렇게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뒤에서 또 한번 쭉 해드릴게요. 자, 이염 분류와 보장 방식, 이염 분류 종합이염과 특점 이염이 있거든요. 보장 방식은 수확감소, 여기다 내가 보장자를 자꾸 빼먹네요. 수확감소 보장 방식, 과실손해 보장 방식, 생산비 보장 방식, 농업 수입 보장 방식, 이렇게 제가 좀 습관이 들어가고 좀 빼먹었는데 여러분들 정확히 갖고 다니세요. 용어를 수확감소 보장 방식, 과실손해 보장 방식, 생산비 보장 방식, 농업 수입 보장 방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상품을 이제 조립할 때 이런 거예요. 종합이염 수확감소 보장 방식, 종합이염 수확감소 방식, 종합이염 과실손해 방식, 종합이염 생산비 보장 방식, 종합이염 농업 수입 보장 방식 요렇게 불러요. 상품을 요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품 분류하는 방법 이제 한번 보장 방식에서 상품 분류를 한번 이제 보시죠. 저가전 종합이염 보장 방식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이 있어요. 이거 저가전 종합이고 저가 후 특정 이염이요. 이염 못하네요. 특점이요. 저가 후에는 특점이염으로 보장해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빨간색으로 품목 좀 외워놔야 돼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근데 사과, 배하고는 속성이 좀 비슷하고 단감, 떫은감은 속성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패키지로 갖고 다니면 돼요. 이렇게. 종합이염 이제 먼저 이제 우리가 보장 방식에서 품목 분류를 하는데, 우리 때 첫 번째 과수가 있고 논작물이 있고, 그 다음에 밭작물이 있고, 그 다음에 크게 농업 수입 보장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시설 작물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과수라는 것은 나무에 달린 과일들이요. 과수는 또 저가전 종합 보장 방식, 그다음 종합이염 수확감소 보장 방식, 종합이염 비가림 가소 손해 보장 방식, 수확전 종합이염 과실 손해 보장 방식하고 종합이염 과실 손해 보장 방식, 이렇게 네 가지로 또 나눠요. 가수는 우리가 이제 교재에 이렇게 나눠놨어요. 교재에 나눠놨는데 저가전 종합이염 보장 방식에 속하는 품목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이요. 종합이염 수확감소 보장 방식, 이염은 종합이염으로 보장하고 이염은 종합이염을 보장하고 평가 방식은 수확감소 보장으로 평가를 해서 보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 오미자, 밤, 호두, 유자, 야두 8개 품목이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네, 종합이염 비가림 가수 손해 방식. 종합이염 비가림 가수라 뭐냐면 요거는 비가림 시설에서 또 보장을 한다는 거예요. 비가림 시설은 뭐냐면 비를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 이건 뭐 작물 재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 방지에 서 비가림 시설이라고 그래요. 요 포도, 대추, 참외는 비가림 시설도 보장을 해요. 이거는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하면은 비가림 시설도 보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이염 비가림 가수 손해 보장 방식이라고 그래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확전 종합이염 과실 손해 보장 방식이라고 하는데, 수확전은 종합이염이고 수확개시는 특점이염으로 보장하는 거예요. 수확개시의 특정이염이 뭐냐면 태풍하고 강풍하고 우박만 보장하거든요. 우박만.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수확전 종합이염 과실 손해보장, 지금 복분자하고 무화과가 해당돼요. 뭐 이런 것들도 좀 암기해 놔야 돼요. 복분자, 무화과 요것도 암기해 놓고 비가림 시설. 그 다음에 종합이염 과실 손해보장 방식은 오디오하고 감기.
종합위험으로 보장하는데 이거는 과실이 피해 봤을 때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과실. 이렇게 수학전 종합위험 과실 손해 방식을 종합위험 과실 손해 보장 방식이라고 해요. 과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편하게 이렇게 불러요. 이 저가전 종합위험 보장이라고 과수 중에서 요거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하고 종합위험 비가림 과수 손해 방식 있잖아요. 요거를 좀 우리가 보통 과수 많이 해요. 과수라고 하고 수학전 종합위험 과실 손해 보장 방식이고 종합위험 과실 손해 보장 방식 있잖아요. 요거를 많이 과실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냥 과실, 과수, 과실. 이렇게 저가전 종합, 과수, 과실. 여기 종합위험 비가림 과수 손해 보장 방식이 손해 보장자 받았는데 손해 보장 방식 있잖아요. 보장자 비가림 종합위험 비가림 과수 손해 보장 방식도 수학감소 보장이에요. 수학감소. 요것도 수학감소예요. 요것도 수학감소거든요. 수학감소로 보장 방식이거든요. 이쪽도. 그래서 속성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거는 비가림 시설에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설치되어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논장민도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이요. 종합위험이고 수학감소를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조사령 밀 불여. 조사령 벼라는 뭐냐면 이건 짐승 있잖아요. 짐승들. 요거는 짐승들 먹이를 주려고 기르는 것을 갖다가 조사령 표라고 그래. 조사령이 딱 들어가면 조사령 옥수수도 있는데 그것도 짐승들 주려고 기르는 작물들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 그 다음에 밭작물에는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 있고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있고 작물 특정의 시설 종합위험 보장 방식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게 요가 이제 종합위험 수학감소 방장식 밭작물 많이 해요. 밭작물하고 이게 밭작물이라고 그냥 많이 부르고 요거를 생산비 보장이라고 많이 해요. 생산비 보장 방식이라고. 요거는 그냥 인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분류할 때 여기 이제 종합위험 수학감소 마늘, 양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많이 먹는 거 있잖아요. 마늘하고 양파하고 우리가 좀 콩 이런 것들을 많이 먹잖아요. 이런 것들 감자, 고구마, 옥수수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먹을 게 없을 때는 요거 많이 먹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요것도 뭐 과자 만드는데 요런데 이제 기호식품이 거의 돼가는 거죠. 지금 옛날은 식량 대용 자원이었는데 자, 양배추도 요즘 꽤 많이 먹어요. 근데 마늘, 양파, 양배추, 콩 마늘, 양파, 양배추, 콩, 파차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도 다 기억해놔야 돼요. 감자는 3개요. 고냉지, 봄재배, 가을재배가 있어요. 감자 3개. 고냉지는 조금 산간지방, 강원도나 이런 데서 재배하는 거예요. 원래 감자는 그 남미 고냉지 지방에서 감자가 들어왔거든요. 우리나라로. 그래서 그 감자는 그 고냉지 재배가 가장 적절해요. 이렇게 봄재배, 가을재배인데 감자는 싹을 잘 틔워야 돼요. 여기 감자 재배하는 게 좀 까다로워요. 잘못하면 다 썩어버려요. 이거 감자. 요렇게 좀 보시면 되고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이라는 것은 생산 원가 보상하는 거 고추, 브로콜리, 메밀, 단호박, 당근, 배추, 무, 시금치, 파 9개 품목 있어요. 여기 우선 이것도 큰 것만 외워요. 고추, 브로콜리, 메밀, 단호박, 당근, 배추, 무, 시금치, 파 이렇게 보면 되고 이제 무에는 고냉지미, 월동무, 배추도 고냉지 배추, 월동배추. 고냉지 좀 추운 지방 강원도나 이런 데서 기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품목들을 지금 어거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요. 절대 지금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지 말고 그냥 막 자주 봐요. 자주 보고 요거는 나중에 막 두 문자 만들어갖고 외우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지금 외우지 말고 좀 나중에 외워야 돼. 막 이거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니까 앞으로도 그럴 때 그냥 외우세요. 그럴 때 나중에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돼요.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어거지로 막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너무 힘드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하면 공부 지쳐서 못해요. 외우는 건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그다음 작물 특정 및 시설 종합위험 보장이라는 게 뭐냐면 인삼은 특정 위험으로 보장해요. 특정 이게 특정 한 8종을 보장하거든요. 특정 8종. 특정 위험 중에서 8개 저번 시간에 해드렸는데 8개 위험을 보장을 하거든요. 인삼 요거 인삼에는 요렇게 인삼의 특정 8건 태풍, 강풍하고 우박, 집중호우, 화재, 폭염, 침수, 폭설, 냉해 요렇게 인삼엔 강풍을 이제 태풍 하나를 보면 8개거든요. 강풍 때려보면 9개. 이게 태강우, 집중하, 폭침, 폭냉. 태강우, 집중하, 폭침, 폭냉. 그렇게 외우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좀 편할 대로 외우시면 돼요. 태강우, 집중하, 태강우, 집중하, 태강우, 집중하, 폭침, 폭냉. 태강우, 집중하, 폭침, 폭냉. 이렇게 외우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인삼은 특정염 이렇게 8종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특정염으로 보장하는 거 저가전 종합의 저가 종료 후하고 복분자 모아가의 수확 개시 후하고 인삼만 특정염으로 보장을 해요. 시설은 종합비용으로 보장해요. 인삼은 요렇게 인삼이 있으면은 요렇게 인삼 밭이 있잖아요. 밭이 있으면 요렇게 해가름 시설을 설치하고 재배를 해. 해가름 시설. 해가름 시설. 인삼은 좀 더운 걸 싫어하거든. 선선한 데서 음지성 식물이어가지고 좀 선선한 걸 좋아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저 해가름 시설은 그래서 해가름 시설을 설치해놔야 돼. 해가름 시설은 뭐냐? 말 그대로 해를 가리게 설치하는 시설이에요. 근데 이 시설은 종합비용으로 보장한다는 거예요. 종합비용. 해가름 시설은 자주 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이렇게 보상하고 그 다음에 인삼은 이 안에 있는 인삼은 특정 8종을 보장한다는 거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농업수입보장은 과수종에서는 포도만 수입보장으로 해요. 마늘, 포도, 마늘, 양파, 감자 중에서 가을재배 감자만, 고구마, 양배추, 콩 이렇게 이런 것들도 품목 기원해 놔야겠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가격 하락을 보장한다는 거죠. 자, 비가림 시설 아까 했는데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하는데 비가림 시설 화재는 특약으로 보장해요. 특약. 이게 주보험이 있고 특약이 있는데 주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주보험이 있고 이게 특약이 있어요. 특약. 보험 가입할 때 주보험은 당연히 따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따라다니는 거고 이게 패키지로 들어가는 거고 특약은 내가 선택사항이에요. 옵션인데 이 화재는 내가 특약을 선택해야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인삼 해가림 시설은 자연재해 조수 화재가 주보험에 있어요. 주보험. 요거 좀 구분하세요. 요거 주보험에 있어요. 화재가 주보험에. 이렇게. 그래서 비가림 시설은 비가림 시설 원예 시설도 많차가요. 자연재해 조수의 보장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는 특약으로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종합이라는 것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말하는 거예요. 화재를 말하는 거. 자, 요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 거의 다 왔어요. 자, 원예 시설에 대해서 하면은 원예 시설은 원예시설이나 버섯재배다 포함해가지고 농업용 시설물도 보장하시고 부대시설도 보장하거든요. 부대시설하고 시설 작물 3개를 보상해요. 3개. 그러니까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은 종합이용 원예시설 손해보장 방식인데 여기서 이런 것들도 자연재해와 조수에만 보장하고 화재는 특약으로 보장한다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시설 작물은 이거 생산비 보장이에요. 종합이용 생산비 보장으로 보장하는데 이거 다 알지 마요. 이거 작물이 많아요. 화해로 말이다. 장국카백, 장미, 국화, 백합, 카네이션. 장국카백 앞자 따갖고 장국카백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요것 좀 알아놔야 돼요. 요것만 구분하면 비하예로 있잖아요. 화해로는 꽃을 맞다 화해로라고 그래. 꽃이고 이건 먹는 거. 사람이 장식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이게 화해로라고 하고 비하예로는 우리가 먹는 거예요. 이 중에서 재배 많이 하는 게 딸기를 제일 많이 재배해요. 방울토마토도 많이 하고 요렇게 요걸 2개를 가장 많이 해요. 방울토마토 요런 거. 이렇게 쭉쭉쭉 있다는 거 알고 버섯도 조금 이거 숙지는 해놔야 돼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있는데 그 다음에 표고버섯에 원목재배와 톱밥 배지재배가 있고 느타리버섯에 균상재배와 병재배가 있거든요. 새송이버섯에 병재배가 있고 양송이버섯에 균상재배가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 표고버섯이나 느타리버섯이나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이게 모양이 달라요. 모양이 그렇게 하고 어떻게 재배하느냐. 자, 요런데 버섯 재배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요. 버섯은 이렇게 톱밥이나 왕겨 같은 거 있잖아요. 왕겨를 갖다 숙성을 시켰고 여기다 영양분을 넣어요. 영양분을 투입을 시키거든요. 숙성해서 영양분. 이게 배지한다고 그래요. 배지야 톱밥 해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병 같은 데다 항아리 같은 데 이렇게 담다든가 요렇게 망 같은 데 담아 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그다음에 그러니까 또 하나 이걸 병재배라고 그래요.
병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여기다 이 균을 심는 거예요. 표고버섯 이제 병재배면은 새송이버섯 균을 여기다 이게 또 이렇게 심어요. 심으면 여기서 이제 버섯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톱밥 배지 재배, 이걸 망 같은 데 넣고 하는 것도 톱밥 배지라고 그러니까 톱밥 배지. 이걸 톱밥 배지 재배라고 그러거든요. 톱밥 배지 재배. 여기다 이제 톱밥 배지에서 여기에서 이제 표급에서 균을 심어가지고 균을 종균한다고 그러거든요. 심어서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균상 재배라는 것은 요렇게 체양 같은 데다 이렇게 뿌려가지고 여기다 뿌려가지고 여기다 균 심는 거. 요걸 갖다가 균상 재배라고 하거든요. 균상 재배. 이렇게 여기 이제 표고버섯에서 원목재배, 톱밥배지하고 누타랩에서 균상재배, 병재배하고 새송이에서 병재배, 양송이에서 균상재배를 한다. 요런 것 정도는 이렇게 조금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보죠. 자, 원목재배라는 게 뭐냐? 원목 참나무에다 이렇게 균 심은 거예요. 균 심어갖고 버섯 키우는 거 있잖아요. 이거 표고버섯을 이렇게 키우잖아요. 표고버섯. 요렇게. 이게 원목재배예요. 이 톱밥 배지라는 것은 아까 숙성시킨 것들 있잖아요. 이 망에다 다 넣어요. 이렇게 망에다 넣어가지고 여기다 균을 접종하는 거예요. 균. 요걸 갖다 톱밥 배지 재배라고 해요. 요것도 표고버섯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균상재배. 자, 균상재배라는 것은 균상재배 이거 느타리버섯은 균상재배도 하고 병재배도 같이 해요. 그 다음에 양송이버섯은 균상재배라고 양균 이렇게 해서 양균 내버렸어요. 새송이버섯은 병재배로 하고 병재배. 균상이라는 게 뭐냐면 요런 게 균상이에요. 이렇게 요렇게 체양처럼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여기다가 톱밥 배지 아까 그 숙성시킨 거 있잖아요. 여기다 쫙 뿌리고 여기다 그 종균 접종하는 게 이게 균상재배예요. 이게 병은 항아리 모양 같은데 병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키우는 게 병재배고 이렇게 있는데 느타리버섯은 균상재배, 느금병, 양송이버섯은 균상재배하고 새송이버섯은 병재배한다. 자,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에 이게 작물 보장 방식도 잘못 분류하고 이거 무슨 수학 감소 방식이 뭐고 생산비 보장이 뭐고 지금 요런 거 이렇게 좀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거 이렇게 쭉 해놓은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1과목 가면은 또 상세히 있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해줄 테니까 우선 요런 표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다 숙지를 조금 하셔야 돼요. 다른 거 이건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쪽에 있는데 평가 방식이나 이런 것들. 자, 여기까지 하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이렇게 하기 전에 요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알고 분류 같은 것은 잘 알아놔야 돼요. 이게 품목도 필요하면은 조금 알아놓고, 이제 이거 다음 시간에 이제 작물별 특징 들어갈 텐데, 특징 들어가기 전에 이 분류 먼저 이렇게 싹 보시고, 특징을 보시면 좀 여러분들이 수월해요. 자, 요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